번째 발표자이신 임보미 박사님은 건국대학교 모빌리티 인문학연구원 HK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벽박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소수자, 약자 인권과 동물권에 관심이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서로 일본의 재판권 제도, 모빌리티 에토스 공통문화가 있으며 논문으로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향상을 위한 법 정책적 고찰,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 조력인의 개념과 역할 등이 있습니다. 그럼 임보미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임보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가상 공간에서의 성폭력과 인격권에 관한 얘기인데요. 아직 연구 초반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기존에 연구했던 법학 분야보다는 저도 이제 초보자적 수준인 인문학이나 사회학적 관점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추후 보완할 예정이긴 하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발표문이 아직 러프한 상태라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왜 가상 공간에서 성폭력 얘기를 할 때 인격권이 문제가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 현행법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최근에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아바타 사이의 성폭력 행위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이를 근거 지우기 위해서 여러 논의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저희가 원래 주로 하는 작업은 이미 만들어진 법률을 해석하는 작업인데 그게 아니라 법률 제정 이전에 논의되어야 할 기초 단계로서 가상공간 성폭력 행위의 가벌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그 인격권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당연히 이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성폭력이 이런 모빌리티 테크놀로지와 결합을 하게 되면 그 가해 행위의 양상이나 피해의 정도, 그리고 보호법익의 문제 등 대면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와 매우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제 현행법은 이에 관해서 다양한 특별법을 이미 마련해 둔 상태고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현행 법률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점은 뭐냐면 이러한 범죄들이 통신 매체나 아니면 정보통신망을 행위 수단으로서 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현실 세계에 속하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가상 공간, 그리고 여기서 활동하는 아바타가 등장하면서 그 아바타 사이의 성접촉 행위가 새로운 화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그 아바타에 대한 강한 동일성, 그리고 애착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로부터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마치 현실의 본인이 피해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가상 공간 안에서 아바타 사이의 성적 접촉을 처벌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새로이 발의된 입법안 역시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연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를 상대로 행한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과연 사람에 대한 가해로 연결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바타든 사람이든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일어났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이 아바타와 사람의 인격을 서로 연결짓기가 이론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현행법상 가상공간 내에서 성폭력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사실 현행법상 디지털 범죄 또는 이제 온라인 성범죄를 규율하는 법 규범, 그 종류는 뭐가 있으며 그 한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발표에서 특별히 강조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성범죄를 규율하는 법률은 이제 대표적으로 형법 말고도 다양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특별법이 이제 마련되어 있는데요. 먼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어, 이 법률은 행위의 다양한 태양, 그리고 피해자의 연령대가 뭐 아동이냐, 청소년이냐, 이거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성폭력 처벌법, 그리고 또 정보통신망법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법률들은 이제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온라인상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유포를 하거나 아니면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어떤 법률에 의해서도 아바타 사이에 이루어지는 예컨대 성희롱, 스토킹, 아바타 신체적 접촉 등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입법적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어떤 피해인지가 특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에 관해서 이미 이제 먼저 논의된 얘기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반사회적 행태에 대해서 그 일반적인 가벌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른바 사이버 인격권의 개념을 주장한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 문헌의 일부를 제가 직접 인용해 봤는데요. 맨 마지막 문장을 같이 보시면 그런데 메타버스에서는 그 자연인이 직접 정체성을 드러낼 수는 없고 그 인격적 수행 주체는 아바타가 되는 것이므로 메타버스에서 인정되는 인격권의 주체는 아바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읽어봤는데 문헌을 통해서 뚜렷하게 파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메타버스에서 인정되는 인격권의 주체는 아바타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가상 공간 내에서 아바타 자체에 어떤 독자적인 인격권을 부여하자는 그런 주장으로 이해가 됩니다. 만일 아바타의 독자적인 사이버 인격권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점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 이점은 뭐냐면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검토할 때 있어서 그 범죄의 정형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객체입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했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인데요. 그 객체가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와 그리고 이 법률을 통해서 지키고자 하는 보호법익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는 굉장히 명료해집니다. 즉, 아바타에 대한 행위는 그 아바타가 향유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오히려 그러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그 행위의 주체는 누구인지의 문제는 오히려 더 모호하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아바타의 독자적 인격권을 침해한 주체는 역시 독자적 인격을 가지고 있는 다른 아바타인지, 이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현실 세계의 행위자인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침해되는 법익이 아바타의 인격권 그뿐이라면 그 규제 대상도 가상 공간 안에 존재하는 주체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행위 주체를 현실 공간으로까지 확대하기 어렵다라는 비판에 맞서게 됩니다. 한편 이제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 위원회가 작년 1월에 성적 자기결정권과 구별되는 성적 인격권의 개념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해서 성적 인격권의 침해를 독자적인 범죄로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성적 인격권이란 헌법 제10조,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을 규정한 조항인데요. 그 10조에 근거한 기본적 인권의 하나이고, 인격체인 개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태양은 원치 않는 성적 표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성적 언동이며, 여기서 성적 언동은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가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을 표상하는 물건 또는 정보를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것을 포괄한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권고안이 마련된 이후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입법안들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민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있는데 이 발의안은
기존의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을 해서 제13조의 이를 신설하자라고 주장합니다. 그 신설안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생성한 아바타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의 아바타의 성기를 넣는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성한 아바타의 성기, 항문의 손가락 등 아바타의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이걸 이제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 법안은,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법안은 현행법상 이미 그 유사강간이라고 하는 범죄가 있는데, 그 형법에서 유사강간을 처벌하는 규정과 그 문헌상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바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접촉 중에서 가장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상정한, 그래서 적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성기가 달린 아바타를 본 적이 없을 거고, 이러한 신체 내부에 뭐 삽입 가능한 식으로 행위가 구성되는 그런 플랫폼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또한 이 개정안을 성폭력 처벌법 안에 넣음으로 해서 이제 다른 현실 세계의 그 대면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일반 사람, 현실 세계의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여러 가지 형벌 말고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이수명령 같은 그런 제재가 있는데 이거를 그 아바타에게도 같이 적용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법률 체계적 접근 이 고민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법률안을 보시면 이건 정보통신망법인데요. 이 법안은 그 금지 행위 중에 하나로 성적 언동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 성적 언동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이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성적 언동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성과 관련된 거의 모든 행위 양상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어떤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어, 어떤 행위 정형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행위 정형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포괄적이며 특히 미디어를 통한 표현의 자유라는 그 또 다른 기본권과의 전면적인 충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제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내용을 다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격권 중에서도 일부만 보호 대상으로 하고 이 보호를 위해서 특정한 행위 유형만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형태의 입법안은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왜 이런 법안들이 나왔나를 좀 고민해 봤는데 이거는 아바타는 아바타, 그리고 사람은 사람. 이게 전혀 별개의 것이다라고 해서 서로 조화가 안 된다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좀 수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격권 개념을 제시를 하려고 하고요. 그 새로운 개념 제시를 위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가상 공간에 대한 장소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형사법적 영역은 법학 분야에 있어서도 아마 가장 보수적인 분야일 것입니다. 형사법적 영역에서 이제 버추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떻게 읽히냐면 허구이며 가짜, 그런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상 공간을 가짜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가상 공간과 아바타는 이용자의 인격과 무관한 도구적 의미에 가깝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적 장소와 공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근대적 의미의 장소는 어떤 일종의 전제되고 항상성을 지닌 공간으로 이해됐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 공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의미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기능을 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장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가상 공간이야말로 사용자의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의지를 기반으로 생성되고, 그리고 여기서 상호 교환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장소성을 지닌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상 공간이 장소성을 지닌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 그것이 인간 활동의 근거지이며 사회학적 분석과 평가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회학적 평가에는 당연히 규범적 평가가 포함이 되고 그 장소에서 행해지는 폭력은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인격권 개념이 유동적이라는 측면을 들고 싶은데요. 이것은 앞서 소개해드린 사이버 인격권을 주장한 그 견해의 근거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인격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일정한 사회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자는 인격이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구성되는 일종의 구성 개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유동적, 가변적 개념이다라고 합니다. 인격 개념 자체가 이렇게 유동적이라고 한다면 인격권 역시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출발한 인격권 논의는 1949년에 기본법을 통해서 실정법으로 발현되었는데요.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그 일반적 인격권의 개념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에 관해서 그 근거로 인간 존엄성이라는 최고의 헌법 원칙 의미에서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이와 연관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해서 인간의 인격권 보호와 관련해서 개인의 인격적 생활 영역과 그 기본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된 권리는 뭐가 있냐면 자기보호권, 초상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권리들의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이 권리들은 뭐 인간의 존재와 직결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격적 주체의 정보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소통 매체를 통한 관계가 기반이 되어야 상정할 수 있는 권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격권 개념의 생성과 변화를 추적해 볼 때 이와 같은 흐름은 모빌리티 테크놀로지가 고도로 발전한 현대에 이르러 인격, 인격권의 외연과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고 단순히 그 범위를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과 공간이라는 비인간적 요소와 이를 이용하고 상호작용하는 인간 행위자의 관계를 고려해서 다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격의 개념이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고 한다면 가상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인격의 형태와 특징은 어떠한 것일까 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저는 기술 철학의 한 이론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기술 철학의 주요 이론 중에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이론의 대표적 주자는 브리노 라뚜르인데 라뚜르에 의하면 과학기술과 사회과학 지식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과 비인간이 복잡하게 개입해서 끊임없이 역동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여기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자는 인간뿐만 아니라 기술과 같은 비인간도 비인간 행위자로서 이렇게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 사이가 연결망을 구축하고 또 재구축하는데 이 연결망은 영속적이거나 고정적이지 않고 늘 역동적이며 이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모순적인 문제들을 수정하고 치환하는 번역의 작업을 수행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은 그 개방성과 쌍방향성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술, 공간과 같은 비인간 행위자와 인간 행위자가 연결망을 구축하고 또 재구축하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상 공간에서의 아바타와 연결시켜 보면 사람의 인격이나 자아가 아바타로 일방향적으로 투영된다고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 행위, 아바타를 가상 공간에서 움직이게 하는 기술, 그리고 가상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인격을 형성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축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루어진 그 인격은, 아바타에 전속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전속한 것도 아닌, 이게 혼종적이고 융합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초보적인 논의에 그치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인격 개념을 혼종적이고 융합적이다라고 파악할 때 이전의 논의와 달라지는 지점은 아바타에게 행해지는 가해 행위를 인간에게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형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관련 입법을 통해서 가벌적 행위를 세분화해서 특정을 하고 그 범위 역시 차별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질지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 텔레헵틱 기술처럼 인간의 감각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그게 보편화된다고 한다면 어,
오프라인에서의 생활상과 더 유사해지겠죠. 그러면 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에 어떠한 기초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